우선 노션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메모, 일정, 할 일, 표,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도구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장도 되고요. 다이어리도 될 수 있고요. 엑셀 정리도 할 수 있고요. 자료 보관함도 가능합니다.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친 앱입니다.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메모, 문서 작성할 수 있죠. 할 일, 체크리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캘린더 관리도 가능합니다. 표로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파일, 링크 저장도 가능합니다. 노션의 특징으로는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로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로 자동 연동이 가능합니다. 노션의 장점은 종이 없이 깔끔히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템플릿으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은 무료로 가능하죠. 노션 활용 예시로는 하루 일과를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수업 계획표를 만들거나 여행 일정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가계부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취미 노트 정리도 가능합니다. 우선 새 페이지를 열어서 블록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블록은 노션에서 문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면 글 블럭이 되고요. 체크박스를 만들면 체크박스 블럭이 됩니다. 사진을 넣으면 이미지 블럭이 되고요. 표를 만들면 표 블럭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블럭을 색성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이고요. 블럭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 슬래시를 눌러서 블럭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 블록이 있고요. 미디어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블록을 슬래시를 눌러서 블록을 선택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텍스트 블록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블럭이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하나 더 블럭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치면 되죠. 이번에는 슬래시로 다른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블럭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언플래시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럭을 갖고 올 수 있죠. 제가 쓴 텍스트도 블럭이고요. 가지고 온 이미지도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은 이동도 가능하죠. 앞에 있는 점 6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블록을 따라서 파란색 선이 따라다니게 되고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블록을 지우려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삭제가 있습니다. 그럼 노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구글에서 노션을 검색하시고 지금 보이는 노션 아이콘 확인하시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션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내 계정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계속 누르셔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설문조사 나오는 거는 건너뛰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노션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왼쪽 사이드바는 내가 만든 페이지나 설정, 템플릿을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내가 만들 페이지 공간으로 여러 블록들을 배치해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들어가는 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 누르면 빈 페이지, 빈 데이터베이스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요. 빈 페이지를 눌러보도록 하죠. 새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제목은 나의 일상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나의 일상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 사이드바에도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상단에도 보시면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입력된 제목을 마우스로 대게 되면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 추가를 클릭해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의 일상에 대한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왼쪽에 사이드바에도 이렇게 아이콘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커버 추가를 눌러서요. 네, 이렇게 임의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변경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기를 클릭해서 음, 노선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언플래시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쓸 거니까 일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는 위치를 나의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위치 변경이라고 있어서 위치 변경을 누르고 이미지에 표시되는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위치 저장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커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을 만들어 볼까요? 나의 일상 밑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블록이 생깁니다. 그러면 블록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날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눌러서 날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블록 종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 또는 리마인더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어떤 날짜를 넣겠는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날짜를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이라고 써져서 이거는 날짜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날짜 보는 방법을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클릭하면 캘린더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날짜 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날짜 형식을 클릭해서 네, 연, 월, 일로 표시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날짜가 연, 월, 일로 표시가 됩니다. 일기에 들어갈 항목에 또 뭐를 넣으려고 하냐면 네, 오늘의 기분도 넣어보고요. 엔터를 쳐도 새로운 블럭이 생기죠. 다시 한번 또 한 줄 정리라고 하는 네, 블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일기를 쓸 네,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도 넣겠습니다.
오늘의 사진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진이라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제목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서식을 바꿔볼 수 있죠. 네, 블럭 앞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지금처럼 블럭에 네, 더하기나 점 6개짜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하기는 새로운 블럭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옆에 점 6개짜리는 이 블럭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여기에 블럭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를 제목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럭이 커지면서 네, 글자가 커지면서 네, 이렇게 바뀌죠. 다시 한번 색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오늘의 기분도 여기다가 제가 이모티콘도 하나 넣고 싶어서 슬래시로 해서 이모지라고 하면 이모지 블럭이 검색이 되고요. 이모지 블럭을 불러와서 네, 오늘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도 하나 표시해 보도록 하죠. 네, 한 줄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 줄 정리도 이모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슬래시로 이모지라고 하면 검색이 되고요. 클릭해서 한 줄 정리에 관한 블럭을 한번 갖고 와 볼까요? 네, 한 줄 정리하는 거니까 노트 같은 거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모지를 또 갖고 와 보죠. 오늘의 사진 앞에도 이모지를 갖고 와 볼까요? 슬래시를 하고 이모지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이모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하나를 또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에서 서식을 변경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점 6개짜리 버튼을 눌러서 전환으로 해서 제목 2번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죠. 한 줄 정리도 눌러서 전환을 눌러서 그쵸? 전환을 눌러서 제목 2번입니다. 하루 이야기도 눌러서 전환이고요. 네, 제목 2번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도 눌러서 전환이고요. 제목 2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 색깔 바꾼 것처럼 이번에도 오늘의 기분은 색이 아니고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 주황색 배경. 네. 한 줄 정리도 색을 눌러서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 배경으로. 하루 이야기도 바꿔볼까요? 하루 이야기도 색을 눌러서 배경으로 네, 보라색으로 바꾸고 오늘의 사진도 눌러서 네, 색으로 분홍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나의 내용을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 모양을 나의 마음대로 블럭을 옮겨 볼 수 있거든요. 한 줄 정리는 오늘의 기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으려고요. 옮기려고 할 때도 여기 옆에 블럭 앞쪽에 있는 점 6개짜리 버튼을 눌러보면 손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손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움직이는 대로 요 파란색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란색 줄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한 줄 정리가 위로 올라왔죠. 근데 저는 오늘의 기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시 점 6개짜리에 마우스를 대고 손 모양이 나왔을 때 오늘의 기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오늘의 기분 오른쪽에도 파란색 가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우스를 놓게 되면 오늘의 기분이 두 개의
레이아웃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오늘의 기분에서 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 내가 오늘의 기분을 이렇게 조금 더 공간을 넣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의 기분이라든지 한 줄 정리라든지 이런 블럭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서 하면 되겠죠. 하루 이야기는 이제 긴 오늘의 일기를 쓸 자리니까 길게 공간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오늘의 사진에는 이미지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는 설치 눌러서 여기 검색을 하면 되겠죠.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미지 블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무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갖고 올 수 있는 파일 업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로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네, 이미지 추가 블럭에다가 놓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기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걸 매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이드바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하고 네, 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여기에 올해 일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2026년 네,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까처럼 커버랑 아이콘을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 사진도 한번 추가해 보죠. 네. 언플래시로 해서 일기를, 네. 2026년이니까 26년을 검색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26년의 이미지를 하나 더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변경도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왼쪽 사이드바에 보면 아까 처음에 했던 나의 일상과 지금 만든 2026년 일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노 바나나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페이지 안에 다시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2026년 일상 하위 카테고리로 나의 일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그 사이드바에서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클릭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2026년 일상으로 가져가면 지금 보시면 지금처럼 나의 일상이 2020년 일상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나의 일상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오늘의 일기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다가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오늘 날짜를 다시 한번 옆에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21일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2026년 일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가는 방법은 왼쪽 사이드바에서 2026년 일상을 클릭해도 되고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경로가 표시하게 됩니다. 2026년 일상 안에 나의 일상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와져 있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위쪽에서 2026년 일상이라는 페이지로 나가고 싶다라고 클릭하게 되면 네, 위쪽 상위 페이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 날에 다른 일기를 쓰고 싶을 때는 요 일상이라고 만들어진 템플릿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죠? 얘를 복제해서 또 작성하고 복제해서 작성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하고 싶은 페이지에 마우스를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복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를 눌러보면 네,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더 복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수정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 2월 21일이 아니고 22일로 수정을 하고 날짜도 수정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여기에 그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용만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들어가져 있는데요. 사진은 이렇게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꾸기가 나와서요. 여기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노션에서는 지금처럼 내가 만든 페이지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더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찾아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검색하는 곳에 메모라고 입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에 관련된 템플릿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료도 보이지만 보시면 유료도 보입니다. 하지만 무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서 선택해 보시면 되죠. 그럼 템플릿을 하나 골라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템플릿을 모양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 불러오기도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요 간단 노트 하나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내 사이드바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 템플릿 추가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템플릿이 추가가 되면 템플릿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템플릿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템플릿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설명서도 나와 있고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도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6개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만 남게 되었는데요. 새 페이지를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페이지가 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옆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사이드 보기에서 열기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새 페이지가 열리게 되죠. 여기에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보기 목록이라고 하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날짜 넣고요. 작성자, 내 이름 넣으면 되겠죠. 태그도 있습니다. 태그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태그들을 넣을 수도 있죠. 장보기를 하나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블록으로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할 일 목록을 하나 가지고 와서요. 장보기 목록을 작성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장보기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 할 일 목록은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하게 되면 지워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장보기 목록에 제목이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이콘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장보기 목록에 맞는 아이콘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제목도 내가 원하는 제목으로 만들 수도 있죠. 간단 메모라고 하고 아이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하나 더 작성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새 페이지 누르고 사이드 보기에서 열기로 해서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날짜를 또 입력하면 되겠죠. 작성자도 입력을 하고 태그도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냥 글로 쭉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노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더 작성해 보았는데요. 할 일과 장보기 목록을 더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태그로 개인 장보기 태그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업무 노트와 개인 노트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거는 필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페이지가 많아지면 나중에 태그별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 노트로 설정했던 태그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인 노트를 눌러보면 개인 노트가 보이죠. 다시 목록 보기로 가게 되면 내가 작성했던 모든 메모가 보이게 됩니다. 장보기로 한 거는 여기서 볼 수가 없는데요. 끝에 보면 더하기가 있어서 새 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해서 추가를 하고요. 보기 이름은 장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장보기가 되죠. 필터에서 보시면 내가 보고 싶은 태그, 어떤 태그 할 건가? 장보기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여기 필터가 설정이 되고요. 장보기에 대한 메모만 볼 수 있고요. 개인 노트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노트가 필요 없게 되면 업무 노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보기에서 삭제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활용해 보시면 지금처럼 메모가 쌓였을 때나 이 페이지가 쌓였을 때 검색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아두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리하고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션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닙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생각을 구조화하고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한 줄 기록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